안녕하세요. 새벽에 발견된 이 점 9cm, 그 이 점 9cm를 확인하러 올라간 세 사람은 왜 끝내 내려오지 못했을까요? 5월 26일 오후 2시 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입니다. 1톤 화물차 한 대와 오토바이가 고가 밑을 지나가던 그 순간 상판이 V자로 꺾이면서 그대로 땅에 처박혔습니다. 흙먼지가 크게 일었고 그 자리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3명 사망, 3명 부상. MBC와 YTN이 그날 현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이날 숨진 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공사 인부가 아니었어요. 감리단장, 현장소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엔지니어링 데일리 보도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생긴 이 점 9cm 치마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러 올라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위험한지 확인하러 올라간 사람들이 그 위험에 깔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거 사고가 아닙니다. 왜 점검 중에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그 아래로 붕괴 1분 전까지 열차가 다니고 있었다는 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표면, 동기, 결과 이렇게 세 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현장의 설계도를 한 언론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설계도 한 장이 서울시의 설명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프레임을 잡고 가겠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표면에서는 설계도와 현장이 왜 이렇게 다른가를 봅니다. 그 다음 동기로 내려가서 누가 무엇을 줄이라고 했는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서 이 구조가 서소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GTX로 그리고 전국 건설 현장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를 봅니다. 한번 보세요. 지상파 뉴스는 대부분 붕괴 사고라는 단어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에 반드시 크레인으로 고정하고 절단하라고 강조 표시까지 돼 있었다는 사실은 단독 보도 딱 한 줄로 지나갔어요.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건 그 한 줄입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이 소소문 고가 사실 멀쩡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7년 전에 D등급, 그러니까 뒤에서 두 번째 등급을 받았어요. 수명을 다한 고가도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철거를 못했습니다. 왜냐? 그 아래에 주요 철도가 지나가고 철거하면 교통체증이 극심할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죠. 그래서 수년간 땜질 처방만 하다가 지난해가 돼서야 뒤늦게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무너질 걸 7년 전부터 알았으면 적어도 철거는 제대로 했어야죠. 철거의 정석은 이렇습니다.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도를 하나씩 차례대로 잘라서 드러내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군데를 자르면 균형이 무너지니까요. 그리고 자르기 전에 반드시 크레인으로 그 부재를 고정해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게요. 이게 그냥 제 상상이 아니에요. JTBC가 이 서소문고가 철거 설계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노트에 강조 표시까지 해서 크레인으로 고정하고 절단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요. 무너진 곳 반대쪽에서도 절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씩 차례로가 아니라 양쪽이 동시에. 그리고 크레인은요. 현장 영상 어디에도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순차적으로 절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영상은 양쪽이 동시에 잘려나가는 걸 보여줍니다. 설계 도면엔 크레인으로 고정하라 적혀 있었는데 크레인은 한 대도 없었고요. 말과 현실이 이렇게 다릅니다. 순차적으로 했다는 그 한마디는 영상이 먼저 답을 해버렸어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말이 한번 현실하고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영상부터 다시 돌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고가 아래로는 붕괴 1분 전까지 열차가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1분입니다. 만약 걷어가 떨어진 그 순간에 열차가 지나가고 있었다면요. 기차 지붕이 그 무게를 버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게다가 그 위는 동네 주민들이 평소에 걸어 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 취재진도 매일 그 앞을 지나다녔다고 해요.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났으면 한꺼번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3명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천만다행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쯤에서 더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5월 29일
경찰이 7군데를 압수수색했어요.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원청과 하청 본사, 현장 사무실, 시공사까지. 연합뉴스와 여러 매체가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장에 서울시는 어떻게 적시됐을까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입니다. 입건된 건 공사업체들이에요. 과실치사상 혐의로요. 잠깐만요. 발주를 하고 공사기관을 관리하고 시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쪽은 참고인으로 빠지고 현장에서 칼든 사람들만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게 자연스러운 그림입니까? 물론 여기서 깔끔하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답은 단순하니까요. 하청, 재하청 업체가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겁니다. 크레인도 안 쓰고 양쪽을 동시에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 업체 잘못이라는 결론. 입건도 업체가 됐고요. 여기서 영상 닫아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을 취재한 장인수 기자가 만난 내부 관계자가 왜 입을 열었는지 아십니까?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결국 서울시는 빠져나가고 우리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 말이 제보의 출발점이었어요. 이 제보 가볍게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제보자가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취재진이 먼저 접근했어요. 처음엔 그냥 붕괴 원인을 들으려고 만난 건데 사흘에 걸쳐 10번 넘게 같은 걸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답이 한결같았어요. 서울시가 하도급 업체를 찍어준 건 틀림없다고. 그 사람은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자기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접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미리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내부 관계자의 제보이자 의혹입니다. 현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다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왜 서둘러야 했을까요? 첫 번째 의혹은 공기 단축 압박입니다. 녹취까지 공개됐어요. 준공 날짜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도 빨리 끝내라는 압박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들 의아해하세요. 준공일 안에만 끝내면 되지 왜 굳이 더 서두르냐.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커니즘이 이래요. 상판을 드러내려면 절단을 해야 하는데 가장 안전한 방식은 10번을 잘라 차례차례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7번, 8번으로 줄이면요. 절단하고 드러내는 공정이 그만큼 빨리 끝나요. 공기가 줄어들면 인건비, 자재비, 장비, 대여비가 남습니다.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JTBC 영상에서 확인된 그 동시 절단이 이 메커니즘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왜 서두르고 싶었을까요? 이 지역,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취재진 표현을 빌리면 선거 전에 이 막힌 구간이 뚫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표가 됩니다. 안전이 1순위가 아니라 일정이 1순위가 되는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의혹은 하도급 업체 지정입니다. 원청은 흥화라는 회사가 낙찰받았어요. 보통 종합건설사는 평소에 손발 맞춰온 자기네 협력업체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관행이에요. 그런데 제보 내용은 흥화에 등록된 협력업체가 아니라 제3의 업체를 서울시가 여기로 하라고 찍어줬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시 공무원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자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건 증거가 남는 게 아니라고. 명함만 슬쩍 건네고 가는 방식이라 입증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더더욱 의혹의 영역입니다. 다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2019년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하게 관여하고 친인척을 고용하라고 요구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걸렸어요. 제보자의 설명 중에 더 서늘한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가 찍어준 업체를 우리가 안 쓰면 어떻게 온갖 생트집을 다 잡아서 공사를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발주처가 칼자루를 쥔 구조에 있는 업체가 과연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잖아요. 발주처에서 원청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내려가 이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흥화가 이 공사를 따낼 때 원래 발주 금액이 136억 원대였는데 자기는 111억 원에 하겠다고 써냈어요. 저가 낙찰이죠.
시작부터 빠듯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공기를 줄이면서 뭔가를 더 하라고 하면은요, 결국 그보다 더 쥐어짜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흥화는 손해를 볼까요? 아니에요. 실제 일은 하청, 재하청이 하니까요, 위에서 쥐어짜인 만큼 맨 밑에 있는 회사들이 더 쥐어짜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어디서 돈을 아끼겠습니까? 크레인 부르는 돈, 지지대 설치하는 돈,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을 줄이는 게 곧 안전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용은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책임도 맨 아래로 내려가요. 입건된 건 현장 실무자들이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자충수 같은 이 구조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줄이라고 한 건 시간과 돈이었지 안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줄어든 건 늘 안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소소문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GTX-A 삼성역 이른바 순살 철근 누락 사건, 이것도 같은 기자의 단독 보도였어요. 내부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공기 단축을 워낙 세게 압박해서 24시간 철야 근무가 계속됐고 작업자들이 지쳐서 사표 쓰고 나갔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대건설도 인정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많이 그만둔 건 맞다고요.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209공구와 309공구, 원래 현장 사무소가 2개, 현장 소장도 2명이어야 합니다. 따로 입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합쳤어요. 현장 소장도 1명, 공사 팀장도 1명으로 줄였습니다. 왜요? 삼성역 일대 사무실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거든요. 몇 년이면 수십억 단위가 되니까 그걸 줄이려고 합친 겁니다. 압니다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렇게 하라고 승인했습니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서울시와 현대가 모두 사실로 인정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이 줄어든 자리에서 철근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왜 GTX에서 그렇게까지 공기를 압박했을까요? 여기엔 또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서울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더 화려하게 키우려다 설계를 바꿨고 다시 그리는 데만 100억 원 넘게, 그리고 몇 달이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사 기간을 까먹은 거죠. 그런데 준공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못 맞추면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체 상금을 물어줘야 해요. 그래서 나온 카드가 열차는 일단 무정차로 통과시키면서 시간을 맞추자는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차질을 결국 시간과 안전을 쥐어짜서 메우려 한 셈이에요. 여기서 더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철근이 빠진 게 확인된 게 작년 10월, 11월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나도록 보강공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제보가 나왔어요. 왜냐? 보강공사를 시작하면 또 공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정차 통과로 일정을 맞추고 보강은 나중에 하려 했다는 겁니다. 안전보강보다 일정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발주처이자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는 기술이 아니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데 말이죠.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같은 발주처, 같은 공기압박, 같은 비용 논리 보이세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안전을 줄이라고 한 적은 없죠. 시간과 돈을 줄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차액은 늘 같은 자리에서 메워집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를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그랬고 삼풍이 그랬어요. 속도와 비용이 안전을 밀어내고 사고가 나면 책임은 잘게 쪼개져 흩어지는 그 구조. 30년이 지났는데 뼈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느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여기서 남습니다. 새벽에 이 점 9cm가 내려앉은 걸 발견했을 때 누군가는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 아래로 열차를 계속 보낼 거냐 멈출 거냐. 이건 현장 실무자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멈추면 교통이 마비되고 보상 문제가 터지고 그 부담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바로 그런 결정을 하라고 위에 책임자를 두는 겁니다. 철도운행 안전협의서를 보면 시행 주체가 서울시로 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책임이 서울시로 향한다는 거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한이 없다고 발을 빼면 안 된다고. 일이 커지더라도 통제하라고 정치적 부담을 지라고 그러라고 우리가 시장을 뽑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틈까지 겹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죠. 발주자가 부적정한 공사 기간이나 공사비를 줬다면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짚은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번 건은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재해는 시설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이건 해체 작업이라는 거죠. 또 한 번 책임이 빠져나갈 통로가 열려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압수수색이 들어가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헤럴드 경제, 머니투데이, 프레시안 등이 전한 내용인데요. 이 수사를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자 명백한 선거 공작,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서울시청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져가라는 말도 했고요. 쓰레기통까지 털어가라더니 정작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건 설계도 한 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명이 숨진 사고, 그 사흘 만에 들어간 수사가 비정상입니까? 아니면 그걸 굳이 공작이라고 규정해야만 하는 쪽의 사정이 비정상입니까?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사안인데 유족 앞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말과 쓰레기통까지 털어가라는 말의 온도 차이. 이게 같은 사건을 말하는 사람의 언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여기서 삼국지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제갈량은 그렇게 아끼던 마속을 군유를 세우려고 자기 손으로 뱁니다. 읍참마속이죠. 그런데 이 현장의 그림은 정반대예요. 윗선은 다 빠지고 마속만, 그러니까 현장 실무자만 베입니다. 태도에서도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사고 직후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유세를 멈추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의 한 구청장 후보는 사고 수습이 한창인 그 시점에 우리 지역은 4년간 큰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자랑하고 싶다고 했어요. MBC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짚은 대목입니다. 앞서 GTX 삼성역 현장을 두고도 내가 간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취지의 말이 나왔던 걸로 전해집니다. 사람이 죽고 철근이 빠진 현장 앞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안전을 어떤 무게로 다루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론은 이걸 이미 감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GTX 철근 논란에 이어 서소문 사고까지 겹치면서 한때 초박빙이던 서울시장 판세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숫자가 구조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도적으로 짚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책임지는 사람이 결국 맨 위에서 빠져나가는 법의 구조예요. 그래서 정부는 안전관련법을 하나만 손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안전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방향은 행정조직이 책임과 부담을 더 떠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부담스러워서 미뤄왔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매뉴얼 자체를 아예 안 만들어 두는 식으로 말이죠. 책임을 떠안는 개혁은 늘 저항을 부릅니다. 문제는 그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면 다음 서소문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겸손한 자세를 갖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 유권자에게 그렇게 호소했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 그림에서 겸손해야 할 쪽은 누구이고 회초리를 맞아야 할 쪽은 누구입니까? 저는 솔직히 회초리는 누가 맞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감리단장,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그들은 시키는 대로 빨리 자료로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위험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막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끝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양간은 7년 전에 이미 무너질 거라고 등급까지 매겨놨던 외양간입니다. 그걸 알고도 미룬 게 누구였는지부터 우리는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불안한 이야기예요. 선거는 하루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적을 위해 공기를 당긴다는 이 구조는 서울 한 곳의 문제가 아니에요. 취재에 응한 전문가는 지방 곳곳의 현장에서도 정치인의 치적 때문에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당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품질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다음 현장은 어디입니까?
뉴스는 여론조사 숫자만 보도하죠. 그런데 왜 그 격차가 벌어졌는지, 서소문과 GTX가 왜 같은 손에서 나온 그림인지 그 구조를 짚는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 수사가 발주처까지 올라가는지 아니면 또 현장 실무자 한두 명 처벌하고 멈추는지 끝까지 같이 추적해보고 싶으시면 꼭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